오늘 요거를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의 그 본격 주제에 대해서 광고 말씀을 좀 진하게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아깝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너무 아까운데. 저희 그 작가님께서 제목을 아주 그냥 그 소위 말하는 쌈박하게 신박하게 뽑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준비한 주제가 너무너무 아깝거든. 너무 센 거거든요. 뭐냐면 실비보험에 관한 A to Z입니다. 실비보험에 대한 A to Z. 상당히 실용적인 그 정보가 많거든요. 시작해 볼게요. 어느 분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하게 됐고요. 네. 우리 실비보험을 잘 타내는 법, 숨어있는 팁들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 본인께서 아마 말씀하시기가 약간 민망하실 수도 있는데 20년 경력의 보험 설계사가 잘 얘기해주지 않는 그 깨알 같은 팁들, 주옥 같은 팁들이라고. 듣고 나면 우리나라 좀 팔칵 흔들릴 수도 있어요. 조심해서 꽉 잡고 계세요. 이런 걸 들으셔야 되는데 아까워. 너무너무. 저런 유치한 말에 내가 왜 웃지? 오늘 컨디션이 안 좋다 내가. 실비보험 잘 받는 방법. 아예 이렇게 자료명을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뽑아오셨는데 들어볼게요. 우선 여러분들이 3,500만이 가입하고 있는 이 실비보험이 거의 대부분이 가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하나 가신 분도 있고 2개 가지신 분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회사가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회사가 들어주는 것도 있고 개인 것도 있고 막 복잡합니다만 네. 우선은 크게 가입 연도로 조금 구분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자,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 한번 보험 증권 한번 꺼내서 네. 이전에 가입하신 분이 있으면 네. 잘했다 이렇게 처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이 보험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계세요. 저희 은사님이 계시는데 6개월 동안 보험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각 보험사의 약관하고 이런 것들을. 네. 왜 보험 공부를 했냐면 그분이 로봇 수술을 하는데 원래 담낭 수술 옛날엔 10cm 째고 수술했어요. 칼로. 그러다가 복강경 수술이 그래서 구멍 3개로 이제 담낭 수술했어요. 그런데 보험 약관을 다 뒤져보더니 이 보험과 이 보험들은 로봇 수술했을 때 그 돈이 실비로 받을 수 있구나를 발견하시고 담낭 절제술을 로봇으로 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이죠. 근데 그게 로봇 수술이 뭐 500만 원, 600만 원 될 거예요. 한 번 할 때. 네. 가격은 제가 지금 변동돼서 어떻게 모르겠지만. 아니 더 듭니다. 더 듭니다. 아, 그래요? 예. 한 1,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근데 그 담낭 절제술은 좀 간단하니까 좀 적게 들 거고. 근데 보통 복강경을 수술하면 100만 원이면 될 것을 실비보험 있는 사람은 로봇 수술로 더 깔끔하게 하겠죠. 로봇 수술은 그 관절이 배 안에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훨씬 수술도 잘 되고 편합니다. 그건 조금 논란이 있으니까 어쨌든. 네,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지만 네, 복강경이 더 뭐 하다는 분도 있으니까 그건 이제 좀 피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 피하고 어쨌든 로봇 수술이 더 비싼 수술이고 네. 그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죠. 분명히.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실비보험은 로봇 수술을 해주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보험을 공부하고 나서 의료의 어떤 범위를 넓힌 거예요. 그 교수님이. 진짜 의사가 말해주는 보험 얘기가 더 이렇게 신빙성이 있게 들리는 게요. 사실 홈쇼핑 쇼호스트들도 요즘에 그 보험 많이 팔잖아요. 그리고 보험 설계사들도 보험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정보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살짝 드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실제로 자기가 이렇게 보험 공부를 해서 로봇 수술까지 했던 그런 그 백그라운드 얘기까지 들으면서 우리 임 원장님한테 이 보험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그래서 네. 제가 이거 정리를 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진료를 하면서도 부럽다 이렇게 생각되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챙겨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약간 네. 속되게 얘기를 해서. 그 뭐냐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네. 우선 100%를 돌려받아요. 네, 병원비, 낸 병원비의 100%. 뭐 100%를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중에 특히 한의원 쪽 입장에서 봤을 땐 네. 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진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사람인데 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지신 분은 네. 한약도 상해에 대해서 다쳤을 때 다 받을 수가 있어요. 100%. 와. 원래 한약이 비싸고 그래서 이게 돈 내고 먹긴 좀 어려운 분들은 이런 상해 내가 다쳤어요 어디 네. 다쳤을 때
이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으면 한약까지 다 됩니다. 그럼 뭐 약침이나 추나요법이나 뭐 이런 것도 다 되는 거죠. 한약도 한약이 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다 뭐 되는 거의 겁니다. 기본으로 병원과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예, 상해 의료비 특약 있는 분들. 네. 그러면 한약 받고 뭐 저는 이제 2가지 면허가 있으니까 어떤 치료 그 비급여 치료 양방에서도 받고 네. 한방에서도 할 것 다 받고 자기는 돈 다 돌려받는 사람. 와, 최고네.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의 상해 의료비 특약 계신 분들. 그러니까 가다가 조금만 자빠져도 와요. 이게 사실 넘어지셔도 네. 죄송합니다. 네, 병의원, 특히 한의원 같은 경우도 뭐 이런 환자분 오시면은 뭐 고객이 괜찮은 고객. 저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부럽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치과 보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일부 비급여, 그러니까 돈 우리가 내야 되는 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네. 치과 보장도 가능하고요. 네.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몇몇 땡땡 화재나 뭐 땡땡 해상 뭐 이런 데 빼고 치과도 보전을 받을 수가 있고. 네, 요건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해외 놀러 갔을 때 네. 다쳤어요. 그런데 그때 해외에서 이제 진료받았던 거, 그다음에 한국 들어와서 진료받은 건 당연히 되고요. 이거는 모두 다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 이전에 된 사람은 해외에서 다쳐도 됩니다. 지금 이유는 해외에서 어떤 상해나 어떤 다쳤을 때 되는 실비보험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들 것을 2009년 이전에 들 것을. 여러분 또 이 자동차 사고 났을 때 네. 자동차 보험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치료받고 있는 거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 사고 났다. 김소원 아나운서가 엉덩이를 딱 치였어요. 그래서 나 이제 자동차 보험 이제 접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한의원을 먼저 가십시오. 한의원에 먼저? 네. 예. 병원을 먼저 가는 게 아니라 한의원을 먼저 가면 그 자동차 보험에서 배정된 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인가 뭐 2주인가 그 2번을 탈 수 있는 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침치료 받고 그 다음 날에는 양방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뭐 하시고 2군데를 꼭 다 들리십시오.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그걸 기본적으로 해주거든요. 그런데 2009년 7월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거기서 받았던 모든 치료에 또 50%를 더 줘요. 그럼 추가로 받는 거다. 그럼 이건 공짜 돈이 생기는 거예요. 우와, 실비보험 회사에서 50%의 치료비가 추가로 나옵니다. 추가로. 그러니까 자동차 치료를 공짜로 받았을 거예요. 돈을 안 내거든요. 네, 자보치료로 받고. 자보치료를 받고 뒤에 실비보험에서 또 추가적으로 나온 비용에 대해서 돈을 받으니까 이거는 돈을 버는 거죠. 2009년 7월 이전 가입자들은 이런 네.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해하고 막 이런가 봐요. 이거 막 자동차에 막 뛰어들어도 일부러 다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했다가 그렇게 되면 실제로 다친 게 아니라 그렇게 그 일부러 다친 경우에는 보험 사기로 걸릴 수가 있죠. 네. 그건 보험 사기니까. 비양심적인 그런 그 가입자 같은 일부러 경우는 다치시면 안 논외로 되고요. 합시다. 이거는 네. 다치셨까 예. 되게 어쨌든 간에 돈을 받더라도 내 몸이 다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치는 건 안 좋은 거고 만일에 다쳤을 경우에 2009년 7월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셨던 분들은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이런 혜택 누려보시라. 어차피 다쳤으면 마음이 되게 속상하시고 안 좋을 텐데 네. 그래도 있는 거 갖고 이렇게 있으면 예.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아니, 우리가 조금은, 예. 당연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모두 챙겨 받는 게 그렇죠. 기본인 겁니다. 그렇죠. 예, 그거는 기본인 거죠. 그 산재, 그러니까는 일하다가 다쳤을 때도 산재에서 그 다 해결해 줍니다. 병원비를.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병원비를 또 50% 실비보험에서 돌려줍니다. 산재건 자동차 보험이건 네. 치료를 받되 그거에 대한 비용이 다 나오니까. 네. 특히 자동차 보험은 한의원에 꼭 들려서 한약을 받아가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뭐 주는데 뭐 다. 보험은 진짜 아는 만큼 챙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요?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질병 코드에 따라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질병 코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보험사가 돈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친 거나 제가 지금 있는 병의 질병 코드는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뭐가 뭐 달라지는 게 있나요? 자, 예를 보시면 네. 말과 언어의 특정 발달 장애가 있고요. 그다음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말하기 장애. 뭐 똑같은 것 같죠? 같은 말 아닌가요? 근데 분류 그렇죠. 코드는 다르다는 거죠, 코드가, 지금. 예. 이 F자로 시작하냐 R자로 시작하냐에 따라서 그 말하기 장애는 맞아요. 근데 이 F 코드가 되면 안 되고 앞에 있는 R 코드가 되면
실비보험이 나옵니다. 치료받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네요. 이게 똑같은 언어 발달 장애인데 이게 이제 사실 뭐냐면 우리가 이거에 아주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것만 전공하신 분들은 코드를 분류하겠지만 일반적인 의사들도 이거 그 분류해서 그러니까요. 하진 않거든요. 저도 못해요. 이거 지금까지 저는 그냥 그 실비보험이 안 되는 코드로 다 내줬어요. 내가 아는 코드가 이것밖에 없어서. 근데 사실 비기질성 수면 장애면 실비보험이 안 되고 네. 어. 수면 장애 계열이라는 G코드를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정말 이게 제가 아까 읽어보면서도 임원장이 준 이게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이 잠 못 자서 수면 장애를 겪어서 병원에 갔는데 그럼 저 생각에 당연히 실비보험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봤더니만 코드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단 어떤 병명이 그 병원에서 입력되면 질병 코드라는 것으로 이렇게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의사 선생님이 하는 건데. 네. 근데 그 코드에 따라 똑같은 병이라도 내가 실비보험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결정되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임원장이 소개한 게 언어 발달 장애 같은 경우에는 F 코드를 받으면 못 받고 R 코드를 받아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언어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그런 환자분들은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같은 증상인데도 애매한 코드들이 있어서 뭐 F 코드로 분류가 되느냐, R 코드로 분류가 되느냐, 혹은 F 코드로 분류가 되느냐, G 코드로 분류가 되느냐에 따라서 실비보험을 받고 못 받고가 네.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 병이나 내 증상은 하나 달라지는 게 없는데 네. 그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서도 일부러 당신 실비보험 받지 말아요 하고서 일부러 다른 코드로 못 받는 코드로 하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몰라 지금 의사 입장에서는 나한테 찾아온 환자가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럼요, 당연히 그러니까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언어 발달 장애나 수면 장애 이런 요로 감염이 일부러 자동차 사고나 이런 것처럼 일부러 사기칠 수 있는 병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니까 수면 장애 앓으시는 분들은 F 코드 받지 마시고 G 코드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요로 감염으로 병원 다니시는 분은 N39로 받으면 받지 못하시지만 N10 코드로 받으면 실비를 받으실 수 있다. 요거는 더 이런 게 정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되게 그걸 찾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저도 이제 몇 개를 들은 거고 정리를 해본 거지만 사실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 들고요. 이건 대표적으로 몇 개만 지금 임 원장님께서 뽑아오신 거고. 자, 우선은 F 코드로 나가면 이게 정신과 코드거든요. F 코드가. 네. 그러면 이 정신과 질환은 해당 안 된다는 약관이 있을 거예요. 네, 그 거의 약관에. 있죠. 그래서 그거와 유사한 R 코드나 G 코드 형태로 되면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사실 그게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F 코드가 정신과 코드인데 이것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보험회사는 계속 상의하고 그러니까 왜 정신건강의학과의 질병을 갖고 병원을 다니는 사람은 왜 보험 혜택을 못 받느냐는 대단히 불평등한 요소고 이거는 진짜 계속 기사가 나오긴 했지만 또 기사 쓰고 해야 될 일이네요, 이거. 이거는 누군가가 좀 정리를 네. 해서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내 지금 질환의 증상을 가지고 실비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좀 누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너무 전문적인 문제잖아. 이거는 이게 보험회사 쪽에선 이건 사실 숨기고 싶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숨기면 안 되는 정보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할 것 같다는 이거는 거죠. 더 만약 이런 코드가 만약 임원장이 이런 코드를 더 알게 되면 그때마다 이렇게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실비보험 특집으로 네. 계속 띠처럼 띠변성으로 가는 거죠. 질병 코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임 원장님께서 너무 중요한 이러다가 정보 저 주시는데. 조용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요, 다음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김선 아나운서나 조동찬 기자나 저한테 이제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유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간 약장사 같지 않아요? 약장사. 잘하셔야 됩니다, 저한테. 네, 약장수 같은 자, 느낌이. 이 실비보험에는 직원 할인제도, 지인 할인제도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보죠? 이거 약간 근데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병원 직원이에요. 네. 병원 직원이 뭐 한약을 먹거나 뭐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보통 할인을 해주던 원래 정상가보다 그 원가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데 질병 치료비로 100만 원이 나왔어. 근데 우리가 뭐 비급여 할인 뭐 할인을 쫙 해가지고 그냥 50만 원만 받았어요. 네. 근데 원래는 100만 원짜리를 50만 원 내려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수증을 가져가면 보험회사에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 실비보험은 아, 할인되기 전 금액으로 산정을 해서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 병원 직원들한테 이거를 교육을 쭉 했더니 서로 진료를 보겠다고 달려오는 거죠. 더 깎아주십시오, 원장님. 자, 이 백미입니다, 마지막. 지인 할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직원 한의를 뛰어넘는 지인 할인 제도는 또 자, 뭔가요? 약관을 보기 전에 네. 가입 연도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분이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약관을. 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분은 똑같이 직원처럼 네. 그러니까 김소연 아나운서 저랑 지인이에요. 그럼 나는 100만 원짜리 치료를 했는데 깎아드릴게요 하고 50만 원으로 이렇게 해줬죠. 100만 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 잘 이해가 안 가. 내가 병원에서 할인을 받고 질병 치료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면 지인 할인 제도. 그러니까 직원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직원 할인은 그러니까 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 그러니까 근데 지인 할인은 그런 그 직원이 아니더라도 내가 김선 선배가 너무 아름다우시니까 50% 감면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예. 그러면은 꼭 아는 병원에 찾아가야 되는 그거 건가요? 아는 사람 아니면 안 해줘. 그러니까 임원장과 지인이냐가 중요한 시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제 네. 여기서 함정이 뭐냐면 가만있어 봐. 그러면은 병원에 아무런 연줄도 없는 그냥 일반 의료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되면 병원에서는 수익이 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은 손해고 네. 병원은 손해죠.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이고 내가 벌어야 될 수익 부분을 안 받고 그 수익이 보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본인한테 환자한테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해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함정은 뭐냐면 지금은 김영란법이 적용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소은 아나운서 선배가 임원장한테 가서 진료비를 지인이라고 해서 50%를 할인받으면 김영란법에 접촉된다. 나 부정수료하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은 이제 김영란법 대상자는 이 혜택을 쓸 수가 없겠네. 이 지인 할인 제도는. 근데 이게 참. 약관에서 정해져 있는 부분이고 그렇게 계약이 된 건데 그걸 못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인은 되는 거지. 일반인은 그러니까 김영란법 대상자가 아닌 분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임원장한테 가서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데 일반 기업체에 예, 다니는 예. 분들. 근데 김영란법 대상자는 그거 자체가 병원비를 지인이라고 해서 할인받는 것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네. 그거 그러나 안 꼭 되죠, 공직자가 아니더라도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들이 경우에는 얘는 또 해당이 되니까. 우리는 업무 관련성이 있나요? 우리 업무 관련성이 있지. 같은 아니 방송을 업무 관련성이 출연하고 없더라도 있고. 김선 선배는 언론사니까 언론이니까 조동찬 안 되죠. 기자도 안 되고. 나도 그리고 안 일반 되죠.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업무 제대로 관련성이 있는 받아야 경우는 되겠네요. 부정수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지인 할인 제도 저도 처음 보고 쇼킹했어요. 그러네요. 이거. 내가 그러면 그 의료비가 부담되는 아시는 분들이 왔을 때 그렇게 해주고 타간다면 뭐 저는 뭐 병도 고치고 뭐 저는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숨어 있었어요. 그러네요. 이게 숨어 이건 있었네. 숨어 지금 있는 질병 코드 그다음에 각종 그 할인 제도가 있었다는 거는 정말 금시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주변에 친한 의사가 있거나 그러면 네. 그런 분들한테 가는 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살짝 이 보험을 그런 얘기를 꺼내기가 좀 민망하거나 쑥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물론 의료를 병원을 선택하는 거는 의사의 실력과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지만 네. 만약 그런 게 같다면 병원의 퀄리티와 의사의 실력이 같다면 2013년 3월 이전에 보험을 드신 분들은 기왕이면 아는 분에게 가는 게 좋은 그런 게 있네요. 근데 김영란법 대상자는 안 되고요. 우린 어차피 안 돼. 그러나 이 여러 가지 그 보험, 실비 의료 보험 관련한 팁을 알려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요. 난 천상 방송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 저는 하고 나서 좀 위태로워요. 좀 약간 겁나시죠? 겁나요. 내 알바 아니고요. 난 나만 흐뭇하면 돼. 이 원장님은 워낙에 호신술을 배우시든지, 술을 많이 사시든지 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결을 해보시고요. 저는 흐뭇합니다. 예. 좋네요. 자, 오늘 실비보험 잘 받아내는 방법 A to Z 해서 정말 꿀 같은 정보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색을 내는 이유를 여러분도 아시겠죠? 이제 잘 따져보고 부지런하게 살펴보는 게 그게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또 어느덧 1시간을 달려왔습니다. 예.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야겠죠? 예. 그럼요. 저도 건강관리 잘하고 여러분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이 곧 설이네요. 설이네요. 예. 정말 설이네? 우리 네. 설 때 그럼 또 다시 만나기로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한 아니 말씀 뭐 하시고요. 설 인사 뭐 전 세계에 있는 저희 친구들한테 일본에 있는 유나짱, 브라질에 있는 알베르토 다 새해 복 많이 받도록. 와, 우리 아재 개그 이런 겁니다. 한번 네, 알려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계속 네. 계속 많이 받으시고 한 주 동안 또 건강하게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의 인사 말씀을 끝으로 저희 뽀얀거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